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몇 년간 축구 팬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는 구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특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스타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을 내고 있으며 우승에 대한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경기력에 국한되지 않고 구단의 운영 방식과 재정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이 우승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위로 불리는 소식통들에 의해 점점 더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트넘의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향후 팀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버튼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졸전 끝에 패배하면서 팀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 경기를 계기로 팬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구단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온 ITK 폴 오키프는 팬들과의 Q&A 세션을 통해 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오키프는 토트넘이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의 우선순위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토트넘은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 연봉을 줄이고 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 중인 잉글랜드 국가대표 에제를 영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구단은 그의 주급이 18만 파운드 약 3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적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토트넘은 주급이 3만 파운드 약 5천만 원에 불과한 오드베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오드베르는 에제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구단은 이적료와 연봉을 절감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단의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키프는 또한 구단이 9번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랑키를 데려온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솔랑키는 지난 시즌 19골을 기록한 유망한 공격수였지만 그의 주급 역시 매우 낮았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선수의 실력보다는 비용 절감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팀이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키프의 폭로에 따르면 토트넘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는 토트넘은 수익 대비 연봉 지출을 50% 이하로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제는 40% 이하로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상권 팀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는 수익 대비 연봉 지출 비율이 59%에 달하고 레알 마드리드 역시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를 대폭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팀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1억 5천만 유로를 지출했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단은 즉시 전력감보다는 나중에 팔아도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구단의 운영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나는 아직 레전드가 아니다. 우승을 해야 레전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운영 방식을 보면 손흥민의 우승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전성기 동안 우승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25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리버풀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리버풀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평균 선수 나이는 상위 10위권 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현재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단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구단이 대놓고 우리는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면 팬들은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은 그러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봉 절감을 신경 쓰는 구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첼시와 같은 팀들은 장기 계약을 통해 이적료는 비싸게 책정되지만 연봉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팬들은 이 방식이 구단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로셀소를 레알 베티스로 이적시켰고 대신 조니 카르도소라는 브라질 이중 국적 선수를 내년 여름에 영입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습니다. 카르도소는 유럽 무대에 진출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미와 유럽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영입은 구단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2,100만 파운드 약 340억 원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입 정책도 팬들에게는 불만족스럽습니다. 팬들은 당장 팀을 강화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단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특히 손흥민의 전성기를 놓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구단이 현재의 선수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 순위와 팀 상황. 연봉 순위를 보면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덕배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홀란, 카세미루, 살라 등이 높은 연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연봉 정책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현재 연봉 순위에서 2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실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소 낮은 순위입니다. 손흥민의 연봉은 웨슬리 포파나, 사카보다 낮으며 안토니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대표적인 스타 선수이자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봉 정책과 구단 운영 방식은 그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봉 정책을 보면 구단은 여전히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운영 방식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단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내세우며 현재를 희생하고 있지만 팬들은 지금 당장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구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더욱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토트넘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젊은 선수들에게 투자하고 있지만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비전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단이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토트넘은 다시 한번 정상권 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팬들의 실망과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구단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전성기를 놓치지 않고 우승을 경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토트넘은 지난 몇 년간 성적 부진과 불확실한 경영 정책으로 인해 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꾸준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우승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은 구단의 미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트넘이 처한 현재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구단의 운영 방식이 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랑글레, 힐, 로얄, 레길론, 로셀소. 토트넘이 최근 몇 년 동안 영입했던 여러 선수들이 스페인 리그 출신이었습니다. 이 선수들 중 몇몇은 토트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른 팀으로 떠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랑글레와 같은 선수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영입되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렇듯 스페인에서 토트넘으로 오는 선수들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구단이 올바른 영입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팀이 더 이상 중간급 선수들을 영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고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선수들을 영입해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트넘은 여전히 재정적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선수보다는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팀은 필요한 선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아끼지 않고 영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필요한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철저히 고려하며 영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구단의 재정 상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팀의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문제는 구단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드필더나 공격수 같은 핵심 포지션이 비어 있을 때 구단은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포지션을 메우는 선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항상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며 그로 인해 적당한 가격대의 선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스타 선수들이 현재 팀에 존재하는 동안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그의 전성기가 23년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팀 구성과 영입 전략으로는 우승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그의 전성기 동안 더 큰 성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토트넘이 성공적인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단의 운영 방침입니다. 토트넘은 대형 구단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구단의 재정 상태와 영입 전략은 그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팬들은 구단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주로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입 방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재 팀의 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팀이 지금 당장 우승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선수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이 팀에 있는 동안 토트넘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우승을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대표적인 공격 자원이자 아시아 축구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단의 현 운영 방식이 그의 우승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단은 재정적인 제약을 고려해 고가의 선수 영입보다는 가성비 좋은 선수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팀의 경쟁력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9번 스트라이커인 솔랑키는 지난 시즌에 19골을 넣은 선수로 주목받았지만 그의 영입 또한 재정적인 이유로 주급이 낮은 선수들 중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영입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팬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정책은 주로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이 장기적으로 팀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팀의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은 지금 당장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을 원하고 있으며 토트넘이 젊은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1억 5천만 유로를 지출했지만 이 금액은 대부분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단은 즉시 전력감보다는 나중에 팔아도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지만 현재 팀의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구단이 지금 당장 더 큰 투자를 통해 우승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영입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팬들은 그가 팀에서 우승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영입한 젊은 선수들은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즉시 전력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팀의 성적 부진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구단이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입 정책을 수정하고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대표적인 스타 선수이자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매 시즌마다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지만 구단의 운영 방식과 영입 정책으로 인해 우승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팀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전성기를 놓치지 않고 더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팀 구성과 영입 전략으로는 우승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전성기 동안 우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영입 전략을 채택하고 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단은 여전히 재정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의 우승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더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가 전성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운영 방식과 영입 정책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단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내세우며 현재를 희생하고 있지만 팬들은 지금 당장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구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더욱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토트넘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젊은 선수들에게 투자하고 있지만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비전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단이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토트넘은 다시 한번 정상권 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팬들의 실망과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구단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이 전성기를 놓치지 않고 우승을 경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